여러분, 요즘 밤에 전기장판 켜고 주무시나요? 이 시기쯤 되면 아마 켜고 주무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겁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한 2주 전부터 전기장판을 켜기 시작했어요. 날이 갑자기 추워지니까 머리로 생각하기 전에 몸이 먼저 찾게 되더라고요. 이불 속이 차가우면 아무리 누워 있어도 잠이 잘 안 오잖아요. 그런데 전기장판을 살짝 켜두니까 몸이 금방 풀리고 이제 좀 자겠다 싶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처음 며칠은 잠도 잘 왔고요. 그래서 저는 그동안 이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겨울에는 역시 따뜻하게 자야 한다. 차게 자면 감기 걸린다. 등이 따뜻해야 몸이 풀린다. 다 맞는 말 같고 누구나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많은 분들이 이걸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지만 60세 이후에는 이야기가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도 그걸 직접 느끼기 전까지는 전혀 몰랐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묘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거든요. 어떤 날은 분명히 잘 잤다고 느꼈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유난히 무거운 날이 있는 겁니다. 자는 시간은 비슷한데 말이죠. 또 어떤 날은 새벽에 괜히 한두 번씩 눈이 떠집니다. 꼭 시계를 보면 비슷한 시간이에요. 새벽 2시, 3시, 4시쯤, 그리고 이상하게 입이 말라서 물을 찾게 되는 날도 있고요. 처음에는 어제 뭐 잘못 먹었나? 잠자리가 불편했나? 이렇게 넘겼습니다. 그런데 이런 날들이 한두 번이 아니더라고요. 이런 새벽 각성이나 아침의 무거운 느낌이 단순한 수면 문제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60대 이후에는 혈관과 혈액순환의 변화에서 시작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그냥 넘기지 않고 제가 직접 한 가지를 유심히 보기 시작했습니다. 전기장판을 켜고 누웠을 때 내 몸 안의 혈관과 순환에는 어떤 변화가 생기고 있는 걸까? 대부분은 따뜻하니까 좋다고만 생각하고 지나가잖아요?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걸 조금만 들여다보니까 생각보다 몸은 아주 다른 반응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알고 나서 저는 전기장판을 아예 안 쓰게 된 게 아니라 쓰는 방식을 조금 바꾸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여전히 따뜻하게 잘 자면서도 새벽에 깨는 날이 줄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덜 무거워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아주 차분하게 하나씩 풀어보려고 합니다. 겨울만 되면 왜 이런 변화가 생기는지, 그리고 많은 분들이 겪고 있지만 그냥 넘기고 있는 이 불편함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신호인지 말이죠. 혹시 이런 경험 여러분도 한 번쯤은 있으셨을 겁니다. 예전에는 머리만 대면 아침까지 한 번도 안 깨고 쭉 잤는데 어느 순간부터 겨울만 되면 자다가 꼭 한두 번씩 눈이 떠집니다. 그것도 아무 때나가 아니라 이상하게 항상 비슷한 시간입니다. 새벽 2시쯤, 늦어도 4시를 넘기지 않습니다. 시계를 보고 나면 아직 한참 남았네 싶어서 다시 자려고 하는데 그게 또 잘 안 됩니다. 입이 괜히 바짝 마른 느낌이 들고 목이 칼칼해서 물을 한 모금 찾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물을 마시고 나면 자연스럽게 화장실도 한번 다녀오게 되죠. 그러고 나면 잠이 한번 끊겨버립니다. 다시 누워도 잠이 깊게 안 들어요. 뒤척이다가 겨우 잠들었다 싶으면 금방 아침이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 보면요. 분명히 밤새 누워있긴 했는데 몸이 개운하지가 않습니다. 어깨가 무겁고 허리가 뻐근하고 몸 전체가 물 먹은 솜처럼 묵직합니다.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바로 움직이지 못하고 한동안 멍하니 앉아있게 되는 날도 생깁니다. 낮이 되면 또 어떻습니까? 괜히 졸음이 쏟아지고 집중도 잘 안 됩니다. 이런 날이 하루 이틀이면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기는데 겨울만 되면 매년 반복되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봐도 특별한 이상은 없다고 하고요. 그래서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밤에 전기장판을 켜고 주무신다는 겁니다. 물론 전기장판이 꼭 나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문제는 이 현상이 너무 흔하다 보니 그냥 겨울이면 원래 그런 거라고 받아들이고 지나가 버린다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이게 단순히 나이 때문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너무 익숙해서 놓치고 있는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이 질문에서부터 이야기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겨울에는 따뜻하게 자야 하는 거 아니야? 맞습니다. 이 말 자체는 틀린 말이 아닙니다. 우리도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배워왔고 실제로 몸이 차가우면 잠이 더 안 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조금 춥다 싶으면은 자연스럽게 전기장판을 켜게 되고 그게 겨울밤의 기본 공식처럼 굳어졌죠. 저도
예전에는 한 번도 이걸 의심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몸을 따뜻하게 하는 방법이 정말 다 같은 걸까 하는 생각 말입니다. 예를 들어 난로 앞에 앉아 있을 때 느끼는 따뜻함과 햇볕을 묻 때 느끼는 따뜻함은 느낌부터 다르죠. 뜨거운 찜질팩을 등에 올려놓았을 때의 느낌도 또 다릅니다. 모두 따뜻하긴 한데 몸이 받아들이는 방식은 확연히 다릅니다. 전기장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냥 따뜻하다라는 한 단어로 묶어서 생각하지만 사실 전기장판의 따뜻함은 다른 난방과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방 전체 공기를 은근하게 덮이는 게 아니라 내 등을, 내 허리를 아주 직접적으로 데웁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부터 차이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차이는 낮에는 별 문제가 없어 보일 수 있지만 몸이 가장 예민해지는 밤, 특히 잠들기 직전에는 생각보다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따뜻하면 된다라고 생각하기 전에 어떤 방식의 따뜻함이 내 몸에 들어오고 있는지를 한 번쯤은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조금 더 이해하려면 전기장판이 몸에 닿았을 때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전기장판을 켜고 누우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처음에는 대부분 "아, 좋다" 라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차갑던 이불 속이 금세 풀리고 등이랑 허리가 따뜻해지면서 몸이 편안해지는 느낌이 들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전기장판의 따뜻함은 방 안, 공기가 서서히 데워지는 온돌이나 난방과는 다릅니다. 전기장판은 공기를 데우는 게 아니라 내 몸, 그 중에서도 등이랑 허리를 아주 직접적으로 데웁니다. 마치 뜨끈한 찜질팩을 등에 대고 있는 것과 비슷한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굉장히 편안하게 느껴집니다. 특히 하루 종일 몸이 굳어 있었던 날에는 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이 열이 잠깐 스치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밤새 같은 자리를 계속 자극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어떤 날은 따뜻하다 못해 슬슬 뜨겁게 느껴지고 자다 말고 이불을 걷어차게 되는 날도 생깁니다. 또 어떤 날은 땀이 난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등이 답답하고 불쾌해서 뒤척이게 되죠. 많은 분들이 이럴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오늘은 온도를 좀 높게 해놨나 보다. 그래서 다음 날은 온도를 조금 낮춥니다." 그런데도 비슷한 일이 반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단순히 온도 조절의 문제가 아니라 열이 들어오는 방식 자체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특히 잠들기 직전, 우리 몸이 가장 민감해지는 시간에는 이 직접적인 열 자극이 생각보다 큰 신호로 작용합니다. 그렇다면 이 열 자극이 몸 안에서는 어떤 반응을 만들어낼까요? 이걸 이해하려면 우리가 잠들기 직전에 몸이 어떤 준비를 하는지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누우면 그냥 잠이 든다고 생각합니다. 몸이 피곤하니까 눈을 감으면 자연스럽게 잠으로 들어간다고 여기죠.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몸은 잠들기 직전에 꼭 거치는 준비 과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체온을 아주 살짝 내리는 과정입니다. 이게 참 재미있는 부분인데요. 몸은 이제 활동을 끝내고 쉬어도 된다는 신호를 체온으로 먼저 만듭니다. 낮 동안에는 움직이고 일하고 생각하느라 체온이 조금 높은 상태를 유지합니다. 운동을 하거나 긴장할 때 열이 나는 것도 같은 원리죠. 반대로 잠이 들기 전에는 체온이 아주 조금 내려가면서 몸이 회복 모드로 들어갈 준비를 합니다. 이때부터 근육도 쉬기 시작하고 면역도 정리되고 뇌도 필요 없는 정보들을 정리합니다. 흔히 말하는 깊은 잠은 바로 이 과정이 잘 이루어졌을 때 찾아옵니다. 문제는 이 체온을 내리는 과정이 생각보다 굉장히 예민하다는 점입니다. 조금만 방해를 받아도 잘 내려가지 않습니다. 몸은 분명히 피곤한데 잠은 얕고 꿈만 많아지고 자주 깨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상태를 두고 나이가 들어서 잠이 얕아졌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나이가 들면서 수면 패턴이 변하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걸로 모든 걸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몸은 여전히 잠들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신호를 방해하는 무언가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겨울밤처럼 외부 환경이 강하게 작용하는 시기에는 더 그렇습니다. 몸이 체온을 살짝 내리려고 하는 바로 그 순간 등에 계속해서 열이 들어오고 있다면 어떨까요? 몸은 쉬려고 하는데 계속 아직 활동 중이다 라는 신호를 받는 셈이 됩니다. 이러면 몸은 갈팡질팡하게 됩니다. 내려야 할지 유지해야 할지 판단을 못하는 거죠. 그리고 이 혼란은 잠의 깊이부터 서서히 흐트러뜨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열 자극이 밤새 이어질 때 몸 안에서는
또 하나의 조용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대부분은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변화인데 이게 다음 이야기에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전기장판의 열자극이 체온을 내리는 과정을 방해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가 더 겹치면서 몸은 생각보다 더 복잡한 상황에 들어갑니다. 바로 밤사이 아주 조용하게 진행되는 수분 손실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반문하십니다. 나는 자다가 땀도 안 나고 밤에 물 찾을 일도 거의 없는데 무슨 탈수야? 맞습니다.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탈수는 땀이 비 오듯 나거나 목이 너무 말라서 견디기 힘든 상태를 말하죠. 하지만 밤에 생기는 탈수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훨씬 조용하고 훨씬 눈에 띄지 않게 진행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전혀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겨울에 난방이나 히터를 켜놓은 방에 물컵 하나를 올려두고 하룻밤을 보내면 아침에 그 물컵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아무도 손대지 않았는데도 물이 눈에 띄게 줄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밤새 조금씩 증발한 겁니다. 우리 몸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전기장판을 켜고 누우면 특히 등이랑 허리 쪽 피부가 계속 따뜻한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뜨겁다고 느껴지지 않는 온도라도 그 열이 몇 시간 동안 이어지면 피부에서는 아주 미세한 수분이 꾸준히 빠져나갑니다. 땀이 맺히지도 않고 이불이 젖지도 않으니 우리는 전혀 눈치채지 못하죠. 아프지도 않고 불편하지도 않으니까요. 그래서 더 쉽게 지나쳐버립니다. 문제는 이 수분 손실이 하룻밤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겨울이 되면 전기장판은 하루 이틀 쓰고 마는 물건이 아니라 거의 매일 밤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며칠, 몇 주, 몇 달이 지나면 몸은 서서히 수분이 부족한 상태에 익숙해집니다. 응급실에 갈 정도의 심한 탈수와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본인은 나는 괜찮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이 조금 부족한 상태가 계속되면 몸은 분명히 영향을 받습니다. 특히 잠과 관련해서는 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에서 물은 단순히 갈증을 해소하는 역할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수분은 체온을 조절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자동차로 치면 엔진을 식혀주는 냉각수와 같은 존재죠. 냉각수가 충분해야 열을 식히고 고르게 순환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밤사이 수분이 조금씩 빠져나가 냉각수가 부족해지면 몸은 체온을 조절하는데 계속 애를 쓰게 됩니다. 내려야 할 체온이 매끄럽게 내려가지 않고 그렇다고 계속 올릴 수도 없는 어중간한 상태에 머무는 겁니다. 그러면 몸은 끊임없이 신호를 보냅니다. 괜히 뒤척이게 만들고 이유 없이 한 번씩 깨우고 입이 마른 느낌을 주고 이불을 걷어차게도 합니다. 이 모든 행동은 몸이 보내는 지금 편하지 않다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이 신호들은 너무 약해서 우리는 그냥 잠버릇이 안 좋아졌나 보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겨버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조용한 탈수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느끼는 그 설명하기 어려운 피로감의 중심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태가 반복되면 몸은 점점 균형을 잃기 시작합니다. 체온 조절이 더 헷갈리고 밤의 불편함은 더 잦아집니다. 이 다음 단계에서 나타나는 변화가 바로 많은 분들이 겨울마다 겪는 또 다른 불편함으로 이어집니다. 이렇게 밤사이 가벼운 탈수가 반복되면 몸에서는 조금씩 다른 신호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많은 분들이 공통으로 느끼는 변화가 바로 체온이 예전 같지 않다는 느낌입니다. 자기 전에는 분명히 좀 덥게 느껴져서 이불을 걷어찹니다. 그런데 잠깐 지나면 또 서늘해져서 이불을 다시 끌어당깁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에는 춥다기보다는 등이 답답하고 허리 쪽이 묘하게 뜨뜻미지근해서 편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자세를 바꾸고 또 바꾸고 그렇게 뒤척이다가 한 번씩 눈이 떠지게 됩니다. 방 온도는 그대로인데 몸만 계속 불편한 상태가 반복되는 겁니다. 이걸 두고 많은 분들이 방이 너무 덥나 아니면 추운가 하면서 온도 탓을 하시는데 사실은 방보다 몸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 더 큽니다. 원래 우리 몸은 안에서 만들어진 열을 혈액을 통해 온몸으로 고르게 나눕니다. 그리고 피부를 통해 조금씩 내보내면서 균형을 맞춥니다. 이 과정이 잘 되면 자는 동안 특별히 의식하지 않아도 몸은 편안한 상태를 유지합니다. 그런데 수분이 부족해지면 이 순환이 매끄럽지 않게 됩니다. 마치 물이 부족한 수도관처럼 어떤 곳은 괜히 답답하고 어떤 곳은 괜히 차갑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불 안에서는 분명히 따뜻했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확 식은 것처럼 느껴지는 날도 생깁니다. 괜히 더 피곤하고 몸이 덜 회복된 느낌이 드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땀이 난 것도 아닌데 자다 깨보면 몸이 묘하게 불쾌해서 다시 잠들기 어려웠다고 말합니다. 이건 열을 제대로 내보내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잘 잡아두지도 못하는 애매한 상태에 몸이 머물러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런 상태가 밤마다 반복되면 잠의 깊이는 점점 얕아집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7시간, 8시간을 잔 것 같지만 몸은 쉬지 못한 채 계속 조정만 하다가 아침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피곤하고 낮에도 졸음이 쏟아지게 됩니다. 결국 문제는 잠을 얼마나 오래 잤느냐가 아니라 자는 동안 몸이 얼마나 편안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 지점까지 오면 이제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그렇다면 이 흐름을 어디에서 끊어야 할까? 밤에 몸이 덜 힘들게 자려면 우리는 무엇을 바꿔야 할까 하는 생각 말입니다. 바로 그 답이 다음 부분에 나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으셨다면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럼 전기장판을 아예 쓰지 말라는 얘기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전기장판이 문제라기보다는 우리가 전기장판을 사용하는 방식이 문제였던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겨울에 전기장판 없이 자는 게 쉽지 않은 분들도 많고 사실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건 밤새도록 몸에 열을 밀어넣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핵심 습관은 딱 하나입니다. 전기장판은 예열용으로만 쓰는 겁니다.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30분에서 1시간 정도 전에 전기장판을 켜놓습니다. 이불도 덮어두고 베개도 올려두어서 이불 속 전체를 미리 따뜻하게 만들어 두는 겁니다. 그리고 막상 잠자리에 들어갈 때는 전기장판을 끄거나 미리 맞춰둔 타이머로 자동으로 꺼지게 합니다. 이때 중요한 포인트는 몸이 이불 속으로 들어가는 순간 이미 충분히 따뜻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이불 속의 따뜻함은 바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겨울 이불은 보온이 워낙 잘 되기 때문에 전기장판을 꺼도 한동안 따뜻한 상태가 유지됩니다. 대신 달라지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피부에 직접 닿는 지속적인 열 자극이 사라진다는 점입니다. 이게 생각보다 아주 큰 차이를 만듭니다. 몸은 이제 더 이상 열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신호를 받게 되고 그때부터 체온을 아주 자연스럽게 조금씩 내리기 시작합니다. 억지로 시키는 게 아니라 몸이 스스로 잠들 준비를 하는 겁니다. 이 과정이 잘 이루어지면 밤사이 수분 손실도 줄어들고 체온 조절도 훨씬 수월해집니다. 그래서 새벽에 깨는 횟수가 줄고 입이 마른 느낌도 덜해집니다. 화장실에 가는 횟수도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처음 며칠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끄면 자다가 춥지 않을까? 실제로 기존에 밤새 전기장판을 켜고 주무셨던 분들은 처음에는 조금 서늘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몸이 그동안의 방식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며칠만 지나면 오히려 훨씬 편해졌다고 말씀하십니다. 밤에 몸이 덜 뒤척이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허리나 어깨가 덜 뻐근하다는 느낌을 받는 거죠. 전기장판을 완전히 포기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용법을 조금만 바꾸는 것만으로도 몸은 충분히 다른 반응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도저히 밤새 안 끄고는 못 자겠다 하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 현실적인 대안이 바로 다음 이야기입니다. 예열해서 끄는 방법이 좋다는 걸 알면서도 솔직히 나는 그게 잘 안 된다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특히 추위를 많이 타거나 새벽에 깼을 때 다시 잠들기 어려운 분들은 전기장판을 끄는 것 자체가 불안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께는 무조건 끄라고 말하기보다 몸이 덜 힘들어지는 방향으로 조건을 바꾸는 게 훨씬 현실적입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건 온도입니다. 뜨끈하다, 따뜻하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차갑지 않네 정도가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전기장판을 켜놨는데 존재감이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 그게 몸에는 가장 부담이 적습니다. 강중 약만 있는 제품이라면 무조건 약에 두고 가능하다면 최저 온도가 아주 낮게 설정되는지를 기준으로 삼으세요. 그리고 전기장판 하나로 따뜻함을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이불을 한 겹 더 덮는 쪽으로 생각을 바꾸는 게 좋습니다. 아래에서 계속 열을 밀어 올리는 것보다 위에서 따뜻함을 가두는 방식이 훨씬 자연스럽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전기장판 위에 바로 눕지 않는 것입니다. 요즘은 패드나 얇은 이불을 하나 깔고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아직도 바로 누우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렇게 되면 열 자극이 피부에 너무 직접적으로 전달됩니다. 전기장판과 몸 사이에 얇은 층 하나만 있어도 자극은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타이머 기능이 있는 제품을 쓰는 게 좋습니다. 밤새 켜두더라도 잠들고 나서 한두 시간 뒤에 자동으로 꺼지게만 해도 몸이 받는 부담은 크게 줄어듭니다. 여기에 습도도 함께 신경 써주시면 더 좋습니다. 가습기가 있다면 50에서 60 정도로 맞추고 없다면 젖은 수건 하나만 방에 걸어두셔도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꼭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밤에 물을 마셔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낮 동안에 조금씩 자주 수분을 채워두는 습관입니다. 이건 전기장판을 어떻게 쓰느냐와 상관없이 겨울 수면의 기본이 됩니다. 이렇게 몇 가지만 조정해도 밤에 몸이 보내는 불편한 신호는 확실히 줄어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볼 차례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여기까지 쭉 들으셨다면 아마 전기장판을 바라보는 시선이 예전과는 조금 달라지셨을 겁니다. 전기장판이 나쁘다, 쓰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려던 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겨울마다 몸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너무 열심히 따뜻하게만 하려고 애써왔다는데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몸은 생각보다 훨씬 섬세해서 조건만 조금 달라져도 반응이 달라집니다. 잠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 재우려고 하면 오히려 잠이 달아나고 환경을 조금만 조절해주면 몸이 스스로 깊이 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무언가를 더 하라고 말하기보다 무엇을 조금 덜 해보자고 말씀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덜 뜨겁게, 오늘은 조금 일찍 끄고, 오늘은 이불을 한 겹 더 덮어보자고요. 이런 작은 조정들이 쌓이면 밤은 생각보다 훨씬 편안해집니다. 다만 한 가지는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런 불편한 잠이 오래 이어지는데도 그냥 나이 탓으로 넘겨버리면 몸은 회복할 기회를 점점 잃게 됩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수면 문제처럼 보이지만 이 상태가 길어지면 60대 이후에는 혈관과 혈액순환의 부담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몸이 버티는 힘 자체가 서서히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잠은 단순히 쉬는 시간이 아니라 몸을 지켜주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시간의 질은 더 중요해집니다. 잠을 잘 자야 운동도 효과가 나고 음식도 몸에 남고 약도 제 역할을 합니다. 오늘 밤부터 당장 큰 결심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전기장판을 켜는 시간을 조금 앞당기고 끄는 시간을 조금 앞당기는 것부터 시작해 보셔도 충분합니다. 이런 작은 변화만으로도 몸이 보내는 신호가 달라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처럼 신호를 알아차렸다면 아직은 충분히 조절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이나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비슷한 불편함을 겪고 계신 분이 떠오르신다면 이 영상도 한번 공유해 주세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